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본대로 말하라 13회, 14회. 그러니까 3월 14일에서 15일까지 반영된 내용, 간단한 줄거리 요약이 되겠습니다. 어느새 13회, 14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영상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번에 줄거리를 보니까 상당히 쇼킹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호, 불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도 한 7가지 정도의 사건으로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배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 위에 강동식이 이제 그놈하고 합체를 했습니다. 이 그놈이 바로 강동식이고 김요한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 새로운 인물로 이지선이라는 이름 하나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요. 이 오연재가 뜻밖에도 범인이 경찰이라는 것을 이 광수대 사람들한테 정보 공유를 하고요. 광수대에 파견 나온 강동식이 도청을 해서 수사 내용을 모두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범인이 경찰이라는 걸 알았냐? 근거는 이거죠. 앞서 죽은 방상직계장, 반계장이 알고 보니까 광수대 쪽으로 비밀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그러면서 오연재가 그럽니다. 범인은 그러니까 경찰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오연재가 약간 덫을 놓습니다. 오연재가 뭐라고 덫을 놓느냐? 수갑에서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수갑에서 DNA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덫을 놓았더니 그놈 강동식이 그 수갑을 가지려고 국과수 법의학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먼저 잡으려고 하는 최영필 때문에 강동식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도망가던 강동식에 의해서 최영필이 목졸라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목졸라 죽이고 강동식은 계속 도주를 하죠. 세 번째 사건은요. 오연재가 도망가는 강동식한테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식이 어깨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서로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서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강동식이 오연재가 자기를 잡아서 처벌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 약혼녀 한이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찾아내는 거, 거기에 혈안돼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놈을 먼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여기 황하영 팀장. 어떻게 하느냐? 오현재를요, 최영필 살해범으로 체포해버립니다. 못 움직이게. 그래 놓고 강동식을 취조합니다. 지금 이제 황하영 팀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뭘 하려고 하냐면요. 5년 전 11월 29일 날 휴가를 낸 경찰들 여러 명을 선별해서 취조를 하려고 하죠. 그 첫 번째 대상이 강동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연재보다 먼저 그놈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자, 결국 오연재는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황하영 팀장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아내고 맙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 차수영이 오연재를 찾아와서 취조실에 갇혀있는 오연재를 찾아와서 리시버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리십시오 하는 거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연재의 지시에 따라서 차수영이 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하느냐. 한이수, 약혼녀 한이수 이 사건이 12번째 사건인데 바로 그 직전 11번째 피해자를 알아봅니다. 그 11번째 피해자가 여기 적혀있는 이지선이라는 피해자인데, 그런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 여기 황하영 팀장이 매년 11월 29일 날 이지선 납골당에 계속 찾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이지선이 원래는 사망 날짜가 12월 1일이에요. 근데 11월 29일 날 꼬박꼬박 찾아간 겁니다. 자기들만이 아는 실제 사망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 또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시버를 통해 가지고 강동식을 취조하는 황하영 팀장의 모습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차수영이 자세히 전달하니까 오연재가 그럽니다. 지금 황하영 팀장은 강동식을 무서워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동안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너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너였어, 황하영 팀장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취조실을 뜹니다. 네, 6번째 사건입니다. 황하영 팀장이 강동식을 취조를 하는데, 취조하는 강동식에게 강동식이 황하영 팀장한테 자신의 정체를 노출해버리죠. 그러면서 목을 막 조르다가 죽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날 뭐 했어? 이랬더니 나는 신경쇠하고 같이 있었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목줄로 다가가서 5년 전처럼 그 전에 사고처럼 그 황하영 팀장의 목을 조릅니다. 그런데 황하영 팀장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냥 저항조차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막상 죽이진 않고 사라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파티를 위해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광수대 형사들이 지금 이 목줄에 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고 있다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7번째 사건입니다. 강동식이 뜻밖에도 양만수 형사를 목줄로 죽인 후에 경찰서 로비 쪽으로 그 시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강동식이 어깨에 총을 맞고 그 경찰서 락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를 락커를 탁 닫아 보니까 바로 뒤에서 양만수 형사가 탁 듣고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그런 장면이었는데 양만수가 뭔가 느낌을 캐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양만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 차수영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놈 강동식이 그놈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수 형사한테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누가 받나? 강동식이. 너무 늦었어 이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돼, 죽이지 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차수영이 제발 죽이지 마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시체가 하나 툭 떨어집니다. 양만수 형사였고 로비에 떨어진 그 시체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차수영이 오열을 하죠. 그럴 때 저 위층에서 내려다보던 강동식이 하는 말. 이건 너희들에게 주는 초대장이야.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3회, 14회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다음 회 영상이면은 이 드라마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주 쇼킹한 줄거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들이 너무 나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또 바로 경찰서 안에서 휘젓고 다니는 저 그놈 강동식을 보니까 황당하면서도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양만수 형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고 있는 내내. 네, 쇼킹한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다음 회 마지막 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